까만입니다. 더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어제의 장도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약간 올라주면서 괜찮게 마무리. 반도체는 AMD의 상승에 힘입어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 여전히 다우산업은 좋은 흐름을 보였으며 아직까지는 월가의 세력이 나스닥을 끝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순환매의 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오늘 아침에 트럼프는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하였고요. 역대 최장 43일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셧다운 이후에 주가 상황을 보니까 보통 셧다운 해제 당일에는 오르고 그 이후 일주일 정도는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것 같음. S&P의 주가 상황을 체크한 것이죠. 일주 후에는 약간 좀 조정을 보였었고 2주째부터는 대략적으로 좀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더라. 과거의 주가 추이는 그랬었더라고요. 일단은 오늘은 셧다운 해제 후 첫날이니까 셧다운 해제 당일에는 오르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포지수는 약간 올라간 34, 푸드앤콜 옵션은 약간 내려간 0.67,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약간 좀 보합세에 머물러 있고 환율의 주봉을 보면은 지난 4월 관세 시절 가격까지 현재 올라와 준 상황, 그리고 22년 10월이었죠. 자산시장의 최저점이었던 그 가격을 넘겨준 상황이죠.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컵앤핸들의 상황입니다. 월봉을 보면은 2009년이죠. 이때가 뭔지 아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러더스 파산, 98년 IMF. 현재 원화의 가치가 땅에 처박히고 있습니다. 길게 봐도 컵앤핸들, 머리자리를 빨간색 돌파하면은 환율의 초장기 저항선이 뚫리는 자리, 현재 그 부근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여전히 땅에 처박히고 있다. 슬픈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2달 전부터 모든 돈을, 빤스만 살 돈을 제외한 모든 여유 자금을 달러로 바꿔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달러도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보다 더 가치가 급 강화하고 있는 원화를 갖고 있지 말아라. 모두 달러로 바꿔라.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아야 된다.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현재 환율이 위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지 않는지. 그러나 방어하더라도 환율은 이미 추세를 탔다. 이 주봉의 상승 추세는 이미 막을 수가 없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US100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어제 좋지 않았으나 오늘도 셧다운 해제 기쁨에 주간장에서는 약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21선을 아직은 상방으로 미세하게 유지 중이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 이평선이 꺾여 내려오다가 평평하게 만들고 약간 돌려내고 있는 상황. 일목균형표를 옆으로 이탈한 후에도 이평선이 꺾이지 않아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검정색 선, 주봉의 이 검정색 선입니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검정색 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간장에 나스닥 지수가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0.8% 정도, 그 정도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 스토캐스틱의 파동이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면요. 그러면 여기선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 트레이더 성향의 사람들은 부분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엔비디아 어제 좀 위기를 보였으나 아직은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51선과 21선의 약간 데드 크로스를 보이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도 51선과 21선의 데드 크로스를 보여주고 한번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탄력받아서 올라섰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엔비디아는 별게 없습니다. 185달러 정도를 오면은 매수해볼 수가 있겠다. 다음 주 수요일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남은 거래일은 오늘을 포함해서 4일 안에 여기가 오면은 매수하고 단기 매매, 차익신을 챙기는 매매밖에 현재는 할 수가 있는 게 없다. 왜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대감은 있지만 시장에서 엔비디아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엔비디아가 과연 충족시켜주면 좀 좋겠지만 항상 보면은 보세요. 이게 엔비디아의 어닝이에요.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하락, 그 전에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하락, 그 전에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하락, 그 전에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지지부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지지부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하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 24년 5월 22일로 거슬러 가야, 무려 1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엔비디아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을 했어요. 이때는 뭐 엔비디아의 약간 고성장기였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어닝이 나오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어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한 적이 최근 때문에 어쨌든 한 180, 한 5달러 정도를 보여주면은 지지선이니까 매수는 해보되 엔비디아의 어닝을 막 기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엔비디아의 어닝 전까지 이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매매는 현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가까스로 지금 21선을 복귀해주긴 했어요. 그러나 이 파란색 선에 지금 터치를 했다. 기존 상승 추세의 하단선과 장기 상방 저항선인 이 파란색 선에 터치하는 모습. 오늘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겠네요. 이 채널 안으로 진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맞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도 아직 속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TQ는 노말합니다. 테슬라는 노말하지가 않다. 굉장히 또 열받게 하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시간이 갈수록 메인 상승의 채널에 상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또한 올라간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424달러 지켜줘야 되는 선. 여기를 지켜준다가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선이라고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채널 메인 상승의 채널로 들어와 버려요. 그 자리가 여기 일목균형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반드시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반등을 해줘도 이제는 21선이 저항이 된다. 그리고 하락 추세의 상단이 저항이 된다. 반등을 해줘도 한 445달러 정도에서 강한 저항이 생겨버렸다. 애플은 좋네요. 내렸지만 나름대로 괜찮다. 구글도 5일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좀 홀딩의 관점. 메타는 결국에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방의 채널 하단선에 거의 터치하는 상황. 계속 내리다가 하방에 터치하고 기술적 반등, 계속 내리다가 하방에 터치하고 언젠가는 기술적 반등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내려오고 있는 201선. 일단 저는 지금 메타에 물렸습니다. 모든 주식을 사자마자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좀 메타는 좀 많이 심하다. 지켜줘야 되는 선은 하방 채널 하단선 600달러. 오늘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못 지켜줘도 여기서는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못 나오면은 결국에 진짜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인 580달러까지도 계속 내릴 수 있겠죠. 580달러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무너지면은 장기 하방의 지지선이 뚫리는 거니까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없거든요.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뚫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반등을 무조건 좀 해줘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넷플릭스처럼 얼마나 좀 이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1선은 여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올랐다가 뭐 이렇게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오를 수는 있겠죠. 21선을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찐 반등의 구간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민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한 절반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리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이제 21선의 캔들이 오면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고 뭐 평단이 뭐 최저점이다 뭐 이런 최저점이다 하면은 그냥 뭐 가져가는 거고요. 빨랑뛰어는 또다시 하단 지지선에 터치하고 찍먹하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매수 기회를 많이 안 줘요. 줘도 짧게 준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 좋은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매수 기회를 너무 많이 줘. 그래서 좀 아쉽다. 후드도 결국에는 하방 지지선을 밑꼬리로 찍먹하고 약간의 반등. 근데 후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크게 이상은 없으나 조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차트적으로는 뭐 무너지거나 뭐 조정의 시작이다 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채널 안에 유지를 하고 있고 21선도 뭐 꺾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비트마인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 2배 종목을 2개를 갖고 있어요. 비트마인을 모으다가 너무 내려가지고 이제 비트마인 뮤까지 모으게 됐는데 처음부터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단기적인 반등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1선 터치 정도는 해주고 죽어도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비는 강한 지지라인을 크게 이탈했으면은 기술적 반등은 이탈한 추세선. 정확하게 또 추세선을 찍고 내렸네요. 오클로는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좀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위 자리인 117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주면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또 무너지면은 게다가 일목균형표 하단 자리 104달러까지 무너지면은 하방의 채널로 계속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오클로가 추세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옆으로 좀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은 좀 일단락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MR은 사요나라 월마트인데 갑자기 웬 월마트냐고요? 그냥 차트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월마트가 계속된 하락세를 끝내고 5일선을 돌려내면서 물론 21선의 저항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차트에 조금의
단기 상승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차트를 완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이제 중소형주는 현재 딱히 볼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죄다 저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은 맞긴 맞으나 그다지 좀 필이 안 옵니다. 추세를 조금 돌리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해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나마 최근 UDT 멤버십에서 진행한 빅베어 AI 굉장히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좀 진득히 갖고 있을걸. 너무 단타로 빨리 판 게 아니겠느냐. 빅베어 AI 실적이 나오고 나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장 중소형주의 트렌드가 무엇이냐. 실적이 받쳐준 중소형주만 살아남고 있다. 빅베어 AI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 또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혹시나 기회를 준다면 4시간 봉상 중앙 이평선과 캔들이 만나는 구간 몇 달 날지는 말 수 없죠. 그런 구간이 오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15. 굉장히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코인의 시즌 종료냐 아니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죠. 너 시즌 종료라며 왜 자꾸만 코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말했잖아요 제가. 시즌 종료라는 것은 이 최고점이 이미 나온 차트를 시즌 종료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른쪽 어깨는 보여주고 사요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요거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시즌 종료라며. 하루라도 코인이 오르면은 도시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 주식을 좀 원투데이 하는 겁니까? 분봉 보고 1분봉 보고 2분봉 보고 그런 매매하세요? 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즌 종료라 하더라도 오를 수 있죠. 다만 최고점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죠. 최고점이 이미 나온 상황인 것 같다는 게 시즌 종료라는 거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공략하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초보티 좀 내지 맙시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지금 셧다운 종료라는 호재 뉴스와 함께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실시간으로는 코인이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긴 추세 채널의 하방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혼란의 상황이죠. 어쨌든 다시 이 채널 안으로 올라서서 마감을 해줬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깨는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저항을 맞고 내렸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비트코인은 아주 그냥 이제 추세선을 굉장히 복잡하게 거놨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방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해야 그래야 상승이 가능합니다.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개미를 말려 죽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개더러움 굉장히 더럽게 무빙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반등의 시작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 상승한 거를 말한 내림을 넘어서 저점을 갱신했다. 그리고 오늘 좀 오르는데 오늘 올라도 기분이 좋지가 않다. 어제 크게 또 당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더러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르면은 또다시 저항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렇게 이탈해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멘탈 털어버리는 무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4시간 봉은 어제도 좀 좋았긴 했었어요. 근데 말아 내렸고 오늘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일목균형표 그물대 자리를 살짝 돌파해준 모습 나쁘진 않은데 기대는 하지 마라.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더유를 최근에 조금 샀어요. 왜냐면은 이더리움이 다시 이 최고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공포지수가 너무 익스트림 피어니까 좀 사긴 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 단기적인 목표가를 4,000달러로 잡고 있긴 합니다. 여기가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자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갈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시간 봉상 일목균형표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의 일정은 장전에 빌리빌리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기업의 실적 발표는 어플라이드 메터리얼스 별다른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로서는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도 이제 UDT에서 단기 매매를 소소하게 한 종목 승리하였고요. 자신의 성향이 단타의 성향인지 중장기의 성향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큰 돈을 버는 거는 중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단타로 갑자기 다음 주에 갑자기 다음 달에 짧은 기간에 큰 리스크를 지면서 단기 매매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넣고 하면서 오랜 기간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서 단타하는 겁니다. 그냥 소소하게 그런 개념이지 제가 단타꾼이거나 스캘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어차피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은 떨어집니다. 어차피 떨어져요. 자산 시장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